순서가 바뀌었죠. 본의 아니게 2부 사회자의 인생이 있는데요. 그 1부 앞서서 사회를 맡으셨던 집행 시국회의 집행위원 회장님이 회사의 호출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예, 먹고 살래니까 있는 일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소송인단이고요. 황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 11월 23일 박근혜 퇴진을 거의 처음으로 외치며 시국 미사를 해주신 우리들의 박창신 신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적교구 원로 사제라고 그래요. 은퇴하면은 원로 사제인데 만 70이 넘으면 70에 원로 사제가 아주 성당을 맡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로 사제인데 지난번에 11월 22일 날 수성동에서 강론하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저 박창신 신부입니다. 우리 신상철 대표님 강의 정말로 너무나 좋았고 저는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정치란 뭔가 그 이야기예요. 정치는 되게 사람들이 정치하면 아유 지겨워 아유 그런단 말이야. 선거 때 좀 악수나 하고 그러면 되면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아유 정치 같은 하고 그러면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말해야지. 아이고 저 지겨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것이고 정치는 우리 삶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제가 이야기하면은 인간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 재생시키든지 변화, 혁신시키는 우리들의 그 활동이다.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맺고 있는 이런 사회적 관계를 유지, 재생하든지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데 이 권력을 만드는 것이 선거예요. 권력을 만드는 것. 옛날에는 왕정시대 때는 권력을 만드는 것은 임금님 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지명해서 저 사람이 왕위를 대서 임금에 그렇죠. 사회주의는 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그 최고 책임자 투표했단 말 안 들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저기 말이야 뭐 부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중공의 시진핑이 투표해서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투표해서 안 됐어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투표 이런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계속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 봉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지도자 만들어요. 그런데 왕정시대는 그렇고 사회주의는 그렇고 우리 자본사회는요 투표합니다. 투표해가지고 권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권력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지도자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표가 모아가지고 우리 권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권력자가 한번 되면은 엄청난 힘이 생겨요. 감히 함부로 못 건드려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조종해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권력자인데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만들고 있다. 그 투표가 부정이었으면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읍은 농업지역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때요? 농사 짓는 아들 장가 보낼 수 있어요? 없거든. 노동자 되는 사람들 장가 대우 받습니까? 안 받거든. 이게요,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왜 정치가 잘못됐느냐? 우리는요, 자본사회에서 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기업을 키워야 한다. 정읍에 공장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것이 시장들이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기업을 세워야 하는데, 기업은 이득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누군가 월급 많이 줘야 합니까? 네? 깎아먹어요. 누군가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농산물 가격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임금을 적게 주는 데에 주력을 해요. 그래야 산업화가 발전하지.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노동자를 희생하고 농민을 희생하고 해서 기업을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보수는 제대로 보수가 아닌데요. 그런 것을 지켜나가자는 것이 보수고 농민 노동자들은 왜 이게 세상이 이래? 바꿔야지. 내가 도장 찍은 투표한 이 사람이 우리 농산물 가격을 이렇게 옳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해서 그런 시장이 되고 그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정책을 만들면 농민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투표 끝나고 나면 오만짓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돈 많은 사람도 야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썩어가지고 우리 전략도가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좌와 우가 있다. 좌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항상 생각해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최후심판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가 심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 받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르실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내 감옥에 갇힌 다 찾아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차지한 걸로 가라.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거 물도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이쪽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네? 이쪽은 좌요 우요? 좌야. 노동자, 농민, 서민을 돌보는 사람들은 좌야 좌. 우리는 좌하면요 북한하고 연결됐어? 그럼 죽여야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측에 있는 사람들
비득비득 지쳐가지고 그 세상에 세금도 안 내려고 하고 돈 막 하고 자기 집에 돈 쌓아놓고서 누가 죽든 말든 자기만 생각하는 우측이에요. 풍수들이에요. 이쪽에 하는 사람 불행이네. 저 불행해. 예, 불행한 사람들이야. 그것뿐이에요. 그런 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권력이에요. 권력. 그것이 권력이에요.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그거를 조정해주고 어떤 대통령은 재벌만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하면 그 사람 때문에 농촌 농민 죽는 거예요.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재벌이 또 힘든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권력인데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투표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투표해서 농민이 정말 우리 농민을 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고서 농민들이 이 사람을 선정하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은 농촌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은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국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태극기도 이렇게 안 한다고 평언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얘기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신상재 대표님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면서요. 자, 그럼 우리는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삶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 투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 내가 투표할 때 선거할 때 악수하고 그 다음에는 대답도 안 해. 아이쿠 나는 투표 안 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내 학교 하나가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자가 나 때문에 이 표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는 정치를 우리가 만들 때 그때 진짜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게 정치가 썩지 않아야 좋은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기초는 여러분이 한 표다. 누구든지 다 투표를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절대로 우리는 투표를 기피하면 안 된다. 알았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제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연지동 성당에서 제가 사목을 했어요. 그래서 연지동에 오면서 제가 제일로 못 들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75년도 가톨릭 농민의 지도신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울 때예요. 유신 시대 때 가톨릭 농민 운동하는데 가톨릭 신자들이요 정봉준 장군 위패를 이렇게 딱 모시고 가톨릭 신자들이 죄짐을 갖다가 절하고 무엇인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읍의 이 동학을요 얼마나 내가 좋아했는지 몰라. 우리 동학이요. 우리 동학 그 인장.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정읍 연주도에 있을 때마다 하여튼 동학을 저기서 자주 가고 누구 손이 오면 글로 모여서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읍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1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정읍 발언 아시죠? 지금은 정치하려면 광주 가서 5.18에서 선언하지만 옛날에는 정읍에 와서 한마디 하고서 대통령 되려고 한 거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네? 누가 동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부터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 동학정신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학이요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정신이 아니라 저걸 사람들 다른 사람 배척한다고 많이 소문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조금 당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동학정신이에요.
동학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뭉쳐가지고 서울에 지금 촛불이 꺼졌거든. 정없이에요. 촛불 한번 켜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정없이에요. 촛불이 확 켜지면 이게 번져가지고요 서울 불 켜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겠죠? 네. 오늘부터 키세요. 오늘 동안 많이 오셨으니까. 좀 키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우리 포가 지금 다 빼앗겼잖아요.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 정부의 여러분들이요, 내일이라도 통합 거기서 불을 켜보세요. 이 숫자만 가지고 켜보세요. 그리고 여기요. 여기 저기 무슨 천이던가 내가 이제 잊어버렸네요. 네. 그 주변에요 불 한번 켜보세요. 아마 서울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한영수 대표하고 김표현 대표 또 여기 최성년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를 눈여겨보시고 그 얘기하는 거 이거를 이제 신문에 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아마 여론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 세 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읍천에서 우리 통합하고 같이 촛불 좀 켜보세요. 한 명 켜고 두 명 켜고 하면요. 틀림없이 갑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지금 잠시 이제 주위를 좀 둘러보시고 많이 오셨죠? 시간이 좀 지나서 자리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많이들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모금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잠시만요. 소송인단에서 지금 구속된 세 분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재판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모금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을 것이고 지금 보는 모금함은 안 넣으신 분들만 모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는 그 구속된 동지들과 그리고 정읍 시국회에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는데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원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박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또 눈물이 찔끔 났는데 힘이 참 없는 거 맞고요. 전 이틀 동안 내내 울고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5년 동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부정선거 하는 것이 지난 5년에 그런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는 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까 신상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민들한테 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선거무효소송인단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그거 아까 보셨듯이 홍표 나오고 이러는 정상운용 시스템 이거 쓰면 안 되는 거를 썼으니까 적법절차 위법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법이다. 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막 얘네들이 1년 동안 소송을 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막 개표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개표 조작까지 나왔잖아요. 그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는 게 다 선관위 공문서예요. 선관위 내부 공문서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개표 상황표, 1분당 데이터, 그것들로 만든 것이 부정선거 백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지금은 못 팔고 있지만 이 부정선거 가처분 재판은 지금 불법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이라는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신부님이 부정선거 백서를 들으셨죠?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신부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리냐면, 이렇게 저희는 1월 4일날 선거 소송을 하고 적법절차 위법, 개표 조작,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새누리, 유사사무소, NLL까지 전부 다 들어갔어요. 개표 조작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막고, 그리고 아무리 법을 어겼어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묻히는 거죠. 언론에서도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느꼈던 것은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 적법 절차를 위반했어요.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요. 해도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싶고요. 선거 무효소송은 1년 동안 열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점이 선거소송이 다가 있다는 거, 이거 꼭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막 부정선거를 이렇게 들으시니까 종북몰이까지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반응을 한 거예요. 정말 그전에는 깜깜했어요.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신부님 부정선거 딱 내고 이게 부정입니다. 개표 조작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 있는 부정당선범들도 뜨거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처분을 내고 뭐 또 선거 국가기관을 명예에 고소를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고소고발 다 하고 그러면서 부정선거 가처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정선거 가처분 하는 데서 우리 두 분 대표님이 10년 동안 이런 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불법을 이렇게 잡아내신 거예요. 어떤 불법이냐면 저희가 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으로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그 불법을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좀 얘기 설명해도 되겠죠? 네. 관할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근데 그게 1월 2일 날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가처분은 1월 3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시더라도 관할 변경을 해서 판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강영주 판사는 그것을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1월 3일로 살짝 바꿉니다. 그 판사들이 하는 거에는 바꿔놓고 전자 기록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에 그리고 이 적법절차 위법 관할 변경해서 판결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가처분 재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백서는 팔릴 수가 있고 우리 두 분 대표님은 저기 안 계셔도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에 막 불법성이 드러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압뜨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법원에서 너네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본안소송을 내라고 했더니 그것은 가처분을 그냥 빨리 판결하시오. 그래서 두 분 대표님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보시고 열이 나셔서 막 법원에 항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구속을 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감이 잡히세요? 우리 두 분 대표님은 재판이 잘못됐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다가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나니까 앞뜨거했고요. 그래서 또 잡아가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최성년님이 들어가시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구속 적부심이 있어요. 이게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재판부에 신청을 했더니 311호에 있는 그 재판을 319호로 아무도 모르게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성녀님은 어딘지 모르니까 사람들 막 우왕좌왕하고 이랬을 때 문을 열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막 이렇게 열고 쿵쿵쿵쿵 하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언론에서는 40대가 30대인 젊으신 우리 최성녀님이 40대를 공감을 하고 너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다! 이랬다는 그런 기사를 막 오보를 내보내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그래서 재판에 얼마 전에 그 영장실질 심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전날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영장실질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대표님이 나 부모님이라고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폭력적이면 안 된다. 그러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거는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그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거고 고의로 그랬나요? 우리 최성년 사무총장이 고의로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들도 무시하고 괘씸죄에 걸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월 4일날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응하고 있지 않다가 신부님께서 정복머리를 맞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자마자 반응을 보이고 이 사람들이 삐걱삐걱 잘못을 하기 시작하더니 잘못을 덮기 위해서 결국은 재판의 불법성까지 드러나게 될 위기가 나오니까 우리 두 분 대표님 가둬버리고요. 우리 최성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속까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선거소송인단에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 4.19, 5.16 혁명, 60혁명까지 불같이 일어날 이 거짓된 이야기들을 묻기 위해서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무리를 한 이 정부는 끝을 보리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많은 일들을 또 입으로 해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나라가 바뀝니다.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읍에 아까 신부님께서 농업이 살지 않는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1차 산업이에요. 먹고 사는 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우리는 지금 무슨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1차 산업이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우리의 단단한 기반이라는 거 저는 정말 느끼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리 선거소송인단 지원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밖에 나가시면 한영수, 김필원 이제 조금 있으면 최성년님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분의 그 구속을 빨리 석방을 해달라는 탄원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라고요. 아프신 와중에도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심상철님께도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같이 해주실 분이시기에 또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 시민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선거 무효소송인단에 힘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앉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읍 소송인단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안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그리고 향후의 대책, 즉 향후 대선이랄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직접 수개표를 하면서 저러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 이런 활동을 경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국회의에서는 4월에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고요.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강연회를 열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촛불 집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